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대상은 경제과 외 3개 부서의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종환입니다. 경제과서관 2025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2페이지입니다. 경제과서관 당초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8억 5,900만원 증액된 129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9,100만원 증액된 45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으로 10억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이동기술교육센터 운영사업 지원비로 8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삼척 이동기술교육센터 신축 건축기획용역으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청년센터 운영으로 1억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노동법률 상담 지원 사업으로 8,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으로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으로 1억 8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4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으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육 지원 사업으로 4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착한 가게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전자금 2차 보존 사업으로 10억 원 편성하였으며, 시장 육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로 39억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노후 시설 보수로 1억 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 사업으로 2억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삼척 번개시장 이전 조성 사업으로 2억 2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 2억 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 및 사회 맞춤형 기관 육성 사업으로 2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 회계로 농공자지 조성 사업으로 18억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335페이지 삼척형 청년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이게 기존에 이제 그 도비 지원인가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이었나요? 예. 예, 국비 지원을 하다가 그게 마무리돼서 지금 삼척형으로 지금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본 의원이 이제 판단을 하기로는 물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뭐 대체적으로 잘하고 계시긴 하지만, 지금 삼척시가 지금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굉장히 너무 활성화되고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이 청년에 대한 어떤 이런 정책들, 이런 일자리들이 지금
조금 더 강화를 하고 또 다양화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삼척시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 어른 일자리를 본인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서 혹시 뭐 이 일을 못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청년 스타트 말고도 행복 일자리 중에서도 이제 청년들 부분에 네. 그것도 일자리가 한 요번에 또 한 26명 정도 뽑고 네. 계속 지속적으로 네, 진행하고 그렇죠. 다양하게 지금 뭐 하고는 있지만 지금 혹시나 청년들 중에서 네. 본인이 일을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청년들이 혹시 있나요? 이 신청을 해서 뭐 여기서 못 하고 탈락하고 이런 분들 거의 맞춰가고 놀러옵니다. 거의 됩니까? 예.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제 그 여기서 먹고 살아야지만이 밖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충분히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기서 머물고 살죠. 예, 저를 또 예.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한번 네, 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 청년이라 하면 물론 뭐 결혼해도 청년은 청년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세대들이 전부 예. 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맞춰주시고 네. 지금 삼척현 청년 스타트업 이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뭐 10개 쏘면 10명입니까? 예, 10명입니다. 뭐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상반기 내에 한번 이렇게 모집 공고해서 성과가 좋으면은 또 하반기 추진도 세워서 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네, 그런 좀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 제 335페이지입니다. 사업명에서 삼척 청년센터인데 이번에 청년센터의 어떤 위탁 기관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도 전에 이제 청년센터가 이제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건 인지하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이 청년센터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뭐 특별히 어떤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그 계획이세요? 하반기 이제 바뀜으로 해서 저 청년이랑 행사도 했고 네. 스포츠 이벤트 응원해 갖고 이제 프로야구 이제 결승전 할 때 이제 또 예. 청년들 와서 치맥하고 네. 그런 또 해봤고 예. 청년 볼링 강좌도 했습니다. 해갖고 예, 예. 16명도 했고 요트 필기 시험 예, 예. 그것도 했고 기존에 안 하던 걸 지금 하고 예, 있는 하고 거죠. 있고 예, 예. 요 며칠 전에는 이제 청년과의 도시락 미팅 간담회를 또 한번 했고 그렇죠. 그렇죠. 요번에 좀 예. 그렇게 했고요. 내년에 또 새로운 또 실질적으로 이제 청년들이 이 센터에 와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또 모색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 사업은 이제 그것서 목록 오면은 저희들 심사를 한번 해서 실질적으로 좀 청년 센터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예산을 뭐 추경에 더 확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침체돼 있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37페이지입니다. 그 사회적 기업 육성에 있어서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걸 이제 추가로 지금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뭐 하시려는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으신데 이거 외에 지역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있잖아요. 예, 사회적 예. 협동조합이라고. 예. 삼척시는 몇 개 있나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삼척에는 9개 있습니다. 9개 있죠. 예.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나요? 어떻나요? 지금은 되는데 잘 되고 있고 몇 군데가 지금 뭐 있거나 그렇죠. 예, 지금은 거의 뭐 인력이 없어 이래갖고 이제 실제 활용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위한 어떤 그 공모 사업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삼척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그 재정 지원 사업이 국비가 끝나니까 이제 예. 사회적 기업 육성 이제 시비를 해서 예. 그 일자리 지원을 할 수 있게 같이 그것도 같이 이것도 맥락해서 지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할 겁니다. 이게 끝나고 그 사이에 지금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시에서 시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또 공모 사업이 또 해서 또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이 모든 것들이 일자리. 이
사업이 지금 우리가 여기 사회적 기업 이제 재정 지원 사업이 국비가 올해 끝납니다. 끝나고 그러니까 올해 끝나고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예, 아니면 완전히 끝납니다. 나중에 그 추가로 뭐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 이제 11월 그 삼척형으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공모 사업은 그러면 추가로 뭐 공모 사업 같은 건 없나요, 이제는 그러면? 그래서 요 우리가 이제 여기 11월 해갖고 요 일자리에 지원하고 모자란 예. 부분 또 추경도 해갖고 그렇게 또 한번 사고. 이 모든 일자리들이 청년에 대한 것도 그러고 이 예. 일자리, 행복 일자리 등등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 국비 지원들이 끝나고 나면 전부 다 시비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영영 없는 건가요? 새로운 일자리를 또 창출하고 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도에서 이제 또 예. 사회적 기업하고 예비 예. 사회적 기업도 예, 예. 도에서 또 모집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좋은 일자리들이 전부 다 끝나고 이제 마무리되고 전부 다 시비로 이제 시에서 이제 책임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일자리가 시의 문제입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 잘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검토해 좀 보겠습니다. 건의도 하시고 해서 예, 예. 좀 국도비가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광호 의원입니다. 332조가 333쪽에 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잘못 적은 건지 바로 적은 건지 모르겠는데 산업안전관리 컨설팅 용역이 332쪽에다 그 5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333쪽에도 50만 원이 있어요. 이건 뭐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저기 채용하게 되면 사전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제는 저기 재난과에서 다 해갖고 교육생 그 수강생 해주면 다 했는데 이제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그 교육 과정마다 이제 안전보건 수당 이제 그렇게 보건 산업안전관리 용역을 예. 그 교육을 시키면은 그 교육 받는 수수료를 예예예. 우리가 이제 대납을 해준다 그거죠. 그렇죠. 예예. 그 용역비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334쪽에 한국 폴리텍 3대학 이동기술교육센터 운영 사업 지원에 8천만 원, 예. 이동교육센터 신축 건축 기획 용역에 2,200만 원이 있어요. 예. 한국 폴리텍 대학이 국가가 운영하는 건데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게 수요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건데 운영비까지도 지원이 해야 되고 건축 기획 특히나 이제 건축 기획 용역비가 2천만 원이에요. 2,200인데 예. 건축물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설명 좀 해보시죠. 시설비인데. 이거 사실상 이제 삼척 이동 기술 교육센터가 지금 강원대학교 안에 저기 이론 교육장은 저기 창업 보육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고 실습장은 소방 방지 부지 내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소방 방지 부지 내에 있는 실습장이 이제 곧 내년 되면 없어져야 하거든요. 그럴 거면은 우리 거기 새로운 부지에다 해갖고 거기 교육장하고 실습장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건 이제 상호 수요에 의해 가지고 네. 한국 폴리텍 3대학이 필요하기도 하고 삼척시에서 보면은 또 우리 삼척시에 있는 시민들이 강릉까지 나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하는 거라면 서로 윈윈하자는 뜻이거든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협약서 같은 걸 보면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협약서 있잖아요. 예, 예. 몇 년 전에. 예, 예. 근데 건축 기획 용역비까지 우리가 돼가면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물론 저 돈이 큰 삼척시 전체 예산을 보면 큰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무리가 아니냐. 이건 당연히 폴리틱 대학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운영비를 지원까지 하고, 이 어떻게 보면 국립대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요거는 저희들이 요걸 만약에 대학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가 요 가보건 그런 문제 없기 때문에 거기 나중에 수강생 편의를 위해서 그 그렇게 수강생 한번- 편의가 있으면은 대학에서 해야지. 대학에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뭐 용접을 가리키고 이런 사람들까지 폴리텍 대학도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 수요자가 있어야 그 대학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럼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1억 돈을 1억씩까지 주면서까지 과잉한 거다. 과잉.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면서까지 해야 될까지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대학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야 삼척 시민들이 이 정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있어야지 교수도 있는 거고 거기 있는 폴리텍 대학의 종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까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하는 건 지나치게 과잉한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다음 아까 다른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년센터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중간 조직이란 말이에요. 예. 그 중간 조직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방법이 뭔지 고민을 좀 더 하셔가지고 우리들이 도해야 돼.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너무 제가 보기엔 그래요. 청년센터를 너무 협소한 시각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거기가 좀 더 확장되거나 이제 사고들이 확장이 돼서 청년들이 많이 좀 알려져 가지고 거기서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일을 가이드 해낼 거나 중간 조직으로서 우리가 일자리를 어떻게 청년센터가 접수를 해가지고 하다못해 지금 모든 일들이 청년 일자리가 거의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삼척에는 뭐 음식 배달을 그 취직을 해서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거기를 통해서만 하고 있는데 구인 광고를 어떻게 대행해 줄 수는 없는 건지 그리고 삼척에서 오는 청년들이 외지에서 온 청년들이 아니면 여기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센터에 가서 나 어디 일자리가 좀 필요한데 이런 것들 이런 대행들도 할 수 없는 건지 그런 고민들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환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7페이지 연탄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의 난방비를 절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탄 보일러를 이렇게 대략 한 530가구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연탄 보일러 설치비 지원인데 지금 시대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소득층에서도 이제 연탄 보일러 대신에 어떤 생활의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름 보일러라든가 가스 보일러로 이렇게 교체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 이제는 연탄 보일러에 대한 지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또 생활 복지를 위해서는 어떤 품목의 이제 다양화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연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도 뭐 에너지 버처 카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연탄 보일러뿐만 아니라 기름 보일러나 가스 보일러도 이렇게 좀 우리 12% 이분들을 제한적으로 해도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바꿔주는 게 좀 어떨지 한번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원 그 2차 보존 사업 339페이지인데요. 저희도 지금 전년도보다 6억에서 10억으로 이렇게 예산 증액을 시킨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나가는 금액의 한도가 5천만 원, 7천만, 3천만 원,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 7천만 원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4억 정도 2차 보전금이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지금 2차 보전도 올해 지금 나간 것도 지금 9억 10억 못 빠지게 한 9억 얼마 정도 지금 집행이 됐거든요.
그럼 전년도 예산은 6억 편성해서 추경에 더 예,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본 예산에 지금 다 이렇게 편성시킨 건가요? 아직 다 안 생겼습니다. 다 시킨 거 아니고 일단은 추경 때 더 확보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봤을 때 예, 한 7억 3,400 정도였는데 예. 그러면은 이 10억 정도 금액보다 더 증액이 될 것 같아요. 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보존 기간도 5년 늘고 하다 보면은 또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분은 요 10억 세우고 부족분은 또 추경도 더 세워야 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실태 파악 중에서 우리가 그 전에 우리 소상공인들 위해서 지금 경영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이자 3%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제과에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대출 한도 금액을 우리 지원 한도 금액을 5천만 원과 7천만 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시켜서 대출 한도를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이게 막 바꾸고 난 다음에 소상공인들이 이 대출 한도를 더 올려 쓰시는 분이 많이 생겼습니까? 아니면은 그 부담을 갖고 왜냐하면 이렇게 대출 받아 쓰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개인 신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담보를 제공해야지만 5천만 원이든 7천만 원이든 대출을 더 추가받을 수가 있는데 소상공인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적은 지금 어때요? 거기에 대한 전년도에 지금 우리가 2차 보존 실적이 금년도 보니까 1174명에 7억 3,400 정도 지금 2차 보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금액을 상향 조정을 했을 때 기존에 받으시던 분들이 상향 금액까지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많았는지 아니면 이 상향된 맥시멈 금액 7천만 원까지 이렇게 못 받고 그냥 예전처럼 5천만 원 한도가 대부분인지 이런 얘기를 좀 실효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거기 실효성은 사실상 저희들이 일부 좀 못 받는 분들은 저희들 소상공인 지원을 받고 또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하는 또 소상공인도 똑같은 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받을 수 있는 제도 있기 때문에 그 효율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어쨌든 소상공인들은 어렵고 대출 한도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과에서는 지금 점점 더 어려움에 처해가고 있는 소상공인들 위해서 2차 보전 금액 우리 이자 지원 3% 지원에 대해서 최대 3% 지원인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라도 4%든 우리가 이제 대출 금액의 최대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이자에 대한 지원 상향을 좀 이렇게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페이지 342페이지 삼척 번개 시장 이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우리 번개 시장 이전에 대해서 몇 번 이렇게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상인들에 대한 그 반응이라든가 의견은 어떤 게 좀 있었죠? 의견은 부지 옮기는 데에서는 별 이의제기는 없었고요.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좀 빨리 좀 사업할 거면 추진해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 간담회 중에 보면 거기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이렇게 간담회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지주와 관련된 분들이 이렇게 간담회 참석해서 그 회의를 방해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보여졌는데 그런 거는 좀 어떠세요? 그래서 요번에 다음에는 우리가 상반기에 우리가 이제 기본 계획하고 이제 또 운영 방안을 만들어서 한번 또 3, 4월 때 가서 상인들만 다시 한번 불러서 그렇게 한번 또 추진하겠습니다. 그 상인들하고 이렇게 지주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당장에 불이익에 처할까봐 의견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으니까요. 상인들과 지주분을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서 지주분들의 어떤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건 들어주시고 상인분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많은 얘기를 소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한간에는 지금 이제 번개시장 이전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부분을 실설계 용역을 갖다 예산 2억 2천을 편성을 하셨는데 가장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 게 이제 접근성에 대해서 이게 얘기를 많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
그 안에 교통 흐름의 체계라든가 아니면 접근성 그리고 또 횡단보도를 건너다니면서 사고의 위험성 그리고 또 삼척역이 활성화됐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 움직이면서 우리 시민들이 도보로 이렇게 걸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접근성에 대한 어떤 교통 혼란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설계할 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하시고 혹시나 그 안전성을 답보할 수 있는 횡단보도를 뭐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서 접근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 차량의 진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같이 검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그거 듭니다. 하여튼 교통성 평가할 때 그런 걸 다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348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에서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예산 총액은 92억 8천만 원 정도인데 지금 현재 2025년도 예산까지 포함하게 되면 73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은 공정은 한 15% 지금 됐고요. 그 토지 보상은 다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공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이 토공 작업은 이제 동족이 내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지속해 갖고 사업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 공정이 15%인데 우리가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 이렇게 잡고 있고 예산은 73억 정도까지 거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공정률 자체가 너무 좀 늦는 게 아닌가 싶어요. 25년도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대부분 이제 토공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산을 이제 깎아서 절토를 하고 이제 나갈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 공정하면은 이 겨울철에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은 11월 전에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기 인근 지역 주민들 지역 거기에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라든가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게 있습니까? 그 옆에 보면 이제 주유소에서 뭐 이제 있는 분이 우리가 설계 자기 땅보다 더 높게 이제 부지가 되니까 그 땅을 뭐 매입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사실상 우리가 뭐 사업 계획이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그건 없고요. 그 대신 우리가 밑에서부터 도로면에서 5m인데 그거 변경해 갖고 낮추거든요. 2m. 그러면 자기 집 밑 도로하고 어느 정도 맞춰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동네 지역 주민들 그 인근 지역에 농공단지 조성하면서 우리가 수소산업단지도 밑에 이렇게 만들게 되면서 복합적으로 지금 광태리하고 동막사리 쪽하고 이게 접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역 주민들 아마 요구하는 것도 이게 에너지가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을 텐데 주민들께서 그 시설의 수소에 대한 부분이 단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많은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잘 드렸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과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력할 수 있고 우리가 거기 아마 조례상에서도 수소 관련돼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협조 잘 하셔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농공단지 조성 사업하고 있으면서 우리 거기 일대에 인근 근덕 지역의 업체라든가 참여도는 좀 어떻습니까? 여기 장비는 거의 다 건덕 장비를 다 쓰고 있습니다. 거의. 어떤 거기에 따라 파생적으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부가 산업이라든가 부가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삼척 지역 업체들이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 받아서 하시잖아요. 예. 우리 공사 위탁을 들어갔을 때 상당히 협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본인들이 요구하는 뭐 계약법이라든가 뭐 이사안 이런 걸 해서 지역에 대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들리고요. 우리 각 공사가 또 삼척시에서 공사에 맡긴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그 공사에 대한 사업 실적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면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건설업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런 담당 과장님들께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갖고 지원부들 노력해서 우리 저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주자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희청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338페이지에 착한업소 활성화 지원에서 이 착한업소에 뭐를 지원합니까? 착한 업소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도비로 가는 거는 시설 환경 개선 사업 지원하는데 업소당 230만 원, 뭐 가게 뭐 유지 보수하거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 국비로 내려오는 거는 업소당 70만 원 지원하는데 종량제 봉투 내주고 공공요금 지원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솔직히 지금 착한업소가 총 몇 군데 됩니까? 지금 현재 32개소입니다. 요거 좀 확대하는 거 좀 검토해 주시고요. 예, 저도 안 그래도 내년에는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착한 가게 업소를 공모만 할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좀 확대를 하는 방법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축산업, 뭐 수산업 정도의 지원은 아니어도 실질적인 그 지원이 좀 될 수 있게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40) 페이지에 중앙시장 그 신관동 활성화해서 그 빈점포 임대 저기 매입한다는데 이걸 매입해서 어떤 용도로 쓸 계획입니까? 지금 당초에 청년몰 거기 부지를 할 때 우리가 2층에 86동, 3층에 79동 계획으로 했는데 거의 다그 2층은 86동 중에 83동이 매입이 됐고 3층은 79개도 63동에 매입되었고 총 19동 아직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도 지금 청년몰 그걸 매입해서 네. 저 청년몰 아주 정리를 좀 그렇게 하려는. 네. 그리고 342페이지에 그 변개시장 이전 조성 사업에서 이 사업하실 때 그 기존 사업자에게 모든 면에서 우선권을 줘가지고 기존 사업자가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게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 하여튼 운영 방안을 또 용역을 해서 그 정리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종종 저기 뭐야 삼척에 그 농공단지가 부족해가지고 타 지역으로 가서 그 사업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제2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은 처음 조성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규모가 좀 너무 작다. 예, 그런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 인근시의 공단 규모는 아니어도 농구단지를 좀 넓게 좀 지어가지고 또 입주하고자 하는 그 업체들이 최대한 입주를 좀 많이 할 수 있게 그렇게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효전 의원인데 우리 경제과 예산 총 예산 이게 본 예산이기 때문에 한번 봤는데요. 2021년도, 2022년도까지는 이게 국비도 국비, 도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업비를 약 300억 1년에 300억 이상을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지역 발전, 지역 균형 발전 특별 회계에서도 뭐 한 18억 정도. 그다음에 기금 사업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국비, 도비, 그다음에 균특비, 기금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축소가 된 이유는 뭐 특별하게 있나요? 그건 별도로 별도로 예, 한번 뭐, 보셔요. 보고 2022년도까지는 사업이 경제과가 350억이 됐단 말이에요. 1년 사업비가. 그래서 거기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전 비용을 그렇게 많이 확보를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조금 전에 그
청년 정책 부분 이런 부분이 마무리되면서도 조금 감액이 된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들여다 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33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우리 폴리테 대학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동 찾으셨어요. 이동 기술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뭐 그거 분담금이 8천만 원이죠, 예. 매년. 네. 그거는 뭐 분담금을 8천만 원 내는 거고. 그다음에 몇 개 과목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금년도는 5개 과목을 했습니다. 5개 과목으로 늘었어요. 예. 전년도에 몇 개 과목, 2024 올해 몇 개 과목 했어요. 올해 5개 과목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3개 과목 했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두 과목을 확대한 거는 뭔 과목을 확대했어요? 저 두 과목 보드 게임하고 네. 저기 경비원. 보드 게임하고 경비원. 예, 예. 경비원은 조금 인기 있을 것 같은데 보드 예. 게임은 어때요? 요거도 접수해 보니까 어, 많이 모였습니다. 정원이 다 차요? 예, 예, 예. 정원이 차요? 예, 예, 예. 이게 요번에 그 해보니까 저기 5개 과목에 82명이 신청해서 네. 실제 교육은 56명이 받았습니다. 56명 다 올해. 모든 공정별 과목별로 네. 수요가 사실상 신청이 수요 못하는. 그래서 과장님께서 뒤에 팀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폴릭대 대학에 8천만 원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지역의 그 5개 과목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또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는데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자격증을 따고 연계 취업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 이게 폴릭대 대학 기술 우리 이동 수업을 받는데 지금 대학교 옆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에너지과에서 그 부지를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폴릭대 이동 교육은 어디를 가나요? 지금 뭐 용역비가 2,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뭐 예. 특별히 어디 이전할 계획인가요? 지금 그 용접 시술장이 지금 그 부지 있는 거는 저 한시적으로 네네. 그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옆으로 네네. 한 1년 정도 그 이전 시켜 놓고 네네. 만약 이 건물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 해에 가서는 그 이제는 건물 지어서 네. 신축해서 거기다가 이제 다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있죠. 용역비는 2,200만 원은 그거는 이제 뭐예요? 건축이 어떻게 할 건지 기획 용역을 먼저 해봐야 합니다. 개인 용역을. 예, 예. 이전 부지는 확정이 됐어요? 이전은 저 에너지과 협의해서 이제 한시적으로 어. 그 창업보육센터 그 옆으로 창업보육센터를 가는 거는 1년으로 두고 예, 예, 예. 나머지 이전하는 확정 아직 안 됐어요? 예, 부지는 확정됐습니다. 이전 부지는 우리 근로자 종합복지회가 네. 그 부지 옆에 이제 그 근로자 예, 그쪽으로 저 사직에 있는 근로자 예, 예. 복지회관 예, 예. 그쪽으로 거기도 부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신축할 기간 동안은 그 옆에 창업보육센터 옆에다가 이전하고 예, 예, 예. 신축하면 이전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기. 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청년 정책을 많이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청년 정책이 확대되기보다는 제가 보는 거는 조금 축소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 정착형 지원 사업은 완전히 끝났나요? 예, 거기 이제 금년도 딱 다 금년도 2024년도 올해 예, 다 끝나나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정착 지원형 사업 지원 사업비는 국가나 도에서 보조를 안 해주나요? 예, 없습니다. 이제.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연계해서 이제 내년도 3차 우리 12로 그렇게. 그러면은 거기에 이어지는 게 지역 혁신형이 있었는데 혁신형은 어때요? 그것도 다 끝납니다. 다 끝나요? 예, 예. 그거 몇 년 사업했어요?
그게 3년 사업, 3년 2022년부터 사업했습니다. 3년 사업인데 네, 예. 올해 2024년도에 끝나요. 네, 예. 그러면은 지역 정착형하고 지역 혁신형하고 사업이 끝나면 또 이어지는 게 뭐 있어요? 우리 청년 정책이. 지금 저희들이 청년 스타트업. 스타트업은 내년에 하고 네.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지역 혁신형은 이제 그 사업은 올해까지 끝납니다. 올해. 작년에 이제 계약한 사람들은 올해까지 하면은 실질 끝나고는 내년까지 하면 내년 끝납니다. 그거는 지원은 내년 다 끝납니다. 지역 혁신형 지역 혁신형은 3년간인데 3년간인데 이제 올해 계약한 거는 내년까지 지원하면 이제 국비고 10이 다 끝납니다. 이제. 그다음에 청년 성장 플러스 사업은 어때요? 그거는 실적이 없습니다. 아유, 우리 시는 없어요. 예. 그거 해도 보니까 신청 안 들어옵니다. 신청이 안 들어와요. 예. 그러면은 과장님, 네. 제가 이렇게 봐서는 혹 지역의 정착형하고 네. 혁신형 이런 성과 보고회라든가 이런 분들을 마무리하면서 예. 뭔 취업에 계속 지속적으로 취업이 연계가 되고 있는지, 예. 또 취업이 1년차, 2년차 하고 3년차로 가면은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지 그걸 한번 혹시 조사해보나 그런 거는 성과 보고회나 이런 거 개최해 본 적은 있어요? 저 가서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자리 사업을 과장님 한번 건의 한번 드릴게요. 예. 조금 전에도 단계별로 이렇게 사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청년들의 이런 부분을 지속 연계되는지 청년 일자리 사업이 취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또 정규적으로 이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성과 보고회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은 지금 뭐 현재 저 경기가 침체되고 지역 경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소상공인들도 어렵다 그리고 모두가 어렵다 그래요. 그러나 특히 우리 청년들이 이 타 지역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타 지역으로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그 일자리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은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원래 청년 사업이 그랬었거든요. 정착형을 국가에서도 도에서도 도비를 주고 국비를 주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에 정착을 시키겠다. 그다음에 혁신형으로 바뀌면서 혁신하겠다. 그다음에 스타트업으로 청년 스타트업을 또 취업을 하지 않으면은 청년 스타트업 창업하는 부분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청년 사업이 이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이어질 수 있는 그 징검다리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과에서도 꼼꼼히 좀 챙겨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네. (339페이지) 하단부에 소상공인들 잠깐만 볼게요. 2차 보존하는 정도 3% 2차 보존하는 거는 5년까지 연장시켰죠. 예. 다 통보가 됐나요 소상공인들한테? 이제 언론 이제 이번 달에 홍보할 겁니다. 홍보하실 거예요. 예. 홍보 잘하셔서 네. 그 최대 그 전에 뭐 대출금을 갚아도 되지만은 최대 5년까지 연장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2차 보전을 3%를 해주잖아요. 예. 그 다음에 꼭 챙겨 주셔야 될 게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수수료를 약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수수료를 비용을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 비용을 저희들이 50%를 지급해 주잖아, 그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빠짐없이 챙겨주시고, 예, 예.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소상공인들이 지금 2차 보전을 저희 시가 우리 경제과에서 3%를 5년간 지원해가지고 감사하지만 지금 소상공인들 대출을 낼 때 1,000만 원이든 1,500이든 2,000만 원이든 내기도 어려운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대출을 내면 지금 이자율이 8%에서 10%를 넘어간단 말이에요. 거의 이금융권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 우리 경제과에서 우리 2차 보전해 나가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각 은행에 뭐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그다음에 1금융권들 농협이라든가 농협중앙회는 1금융권인데 그다음에 국민은행도 있고 1금융권도 같이 해서 우리 시가 2차 보전을 3%를 지원해주고 또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좀 10%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감면해 주는 걸로 어떻게 협조라도 좀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예,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렵게 버티고 있는데 지금 적금 금리는 약 한 3%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출 금리는 10%로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담보가 좋고 돈이 많은 분들은 뭐 5%, 뭐 4.5%, 5%까지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소상공인들 대출 내는 거는 8%, 10%예요. 확인해서 그런 부분을 좀 뭐 단 1%든 2%든 조금 감면할 수 있는지 협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42페이지에 거기에 번개시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 번개시장 뭐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번개시장이 이전이 확정이 됐습니까? 예, 부지는 확정됐습니다. 확정됐어요. 예, 예. 도시계획에도 다 지정이 됐어요. 도시 시설 결정을 지금 하고 추진 중에 있고 도시과에서 하고 예, 예, 있어요. 입법 예고 해놨습니다. 지금. 그거 먼저 돼야 돼요. 예, 예, 예. 그리고 그 만약에 그쪽으로 이전이 확정됐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같이 개인 상권이 계속해서 거기에 장사를 할 수 있는지 상권이 계속 형성이 돼 있는지 같이 한번 어떻게 하면은 바람직한 건지 검토해 주셔요. 같이. 알겠습니다. 343페이지에 중간쯤에는 농공단지 있어요. 그죠? 예, 예. 농공단지도 거기에 제2농공단지 광태리에 우리가 농공단지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수소산업단지를 일부 내줬어요. 그죠? 예. 그런데 뒤편으로 조건이 조금 불리한 대로 농공단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농공단지를 하시면서 소상공인들이나 중소상공인 입주할 때 편리하게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추가를 하더라도 기반 조성 도로라든가 아니면은 휴게실이라든가 휴게 공간이라든가 지금 앞으로 제1농공단지에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으면은 제2농공단지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데는 기반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철저히 기해서 부지가 조금 작다고 판단이 되면 부지를 더 확보한다든가 아니면은 입주 조건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예.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청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무튼 지역에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이 또 정착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뭐 수도권 집중이라는 하여튼 뭐 기울어진 운중장 속에서 청년의 이탈을 막겠다는 것은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취업 청년 정책 수당을 우리 시에서는 지급하고 있지 않죠. 저희들이 지금
그 청년들이 저희들이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그것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청년들의 뭐 오랫동안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 장기 건속을 유도해서 또 안정적으로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취업 청년 정책 수당 지급 관련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상공인들과 그 자영업자 그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 편성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5조 9천억 전에 12월 달에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지금 뭐 배달 수수료 부담 뭐 완화라든지 전통 시장 수수료 제로 프로 예. 그리고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뭐 일정 수준 낮추고 뭐 노쇼 관련해 갖고 뭐 지금 문제 발표는 했는데 지금 아직도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요 부분들을 그 위에서 지금 뭐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금 편성이 5조 9천억 편성이 돼서 됐는데 속히 시행을 해서 소상공인들과 그 자영업자들이 좀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번개 시장 관련해 갖고 예. 아까 전에 뭐 옮기는 데는 이의가 없다고 했는데 그 아무튼 지금 사실 번개 시장이 뭐 교통 문제라든지 뭐 교통 문제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뭐 중앙선 이렇게 턴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뭐 불법 주차를 하다 보니까 턴이 안 되고 뭐 또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문제는 많아요. 그렇지만 뭐 누가 하나 나와서 관심 갖는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 계속 그 뭐 새벽에 나가보고 뭐 주말에 나가봐도 진짜 뭐 관심 갖는 분들이 그 관련된 사람들도 아무도 관심 갖는 사람이 없어요. 뭐 불법 주차를 하든 뭘 하든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그만큼 번개 시장 관련해 갖고는 누구도 관심 갖는 사람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옮기는 것도 상책이지만 옮기는 데 있어서 분명히 지금 현재 위치보다 장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옮기는 거잖아요. 근데 번개 시장을 옮겨서 그분들이 장사가 잘 되려면 어떤 식으로 뭐 용역을 뭐 2억 2천 들여 갖고 지금 하고는 있지만 뭐 제대로 용역이 나오겠지만 진짜 지금보다 훨씬 나아야 되는데 상당히 뭐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어디입니까 저 임원 회센터 같은 경우는 뭐 자부담 8천 들여갖고 지금 거래가 한 4억 4천 거래되고 지금 중앙시장 풍물상가 같은 경우에도 거기 소방도로인데 이제 그쪽에 이제 상가를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거기도 지금 뭐 일정 3천에서 5천 거래되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지역 경기를 살리고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나름대로 그 엄청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부담을 임원 회센터 같은 경우는 8천만 원을 들였지만 지금 거래가 지금 4억 4천 이렇게 거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그게 그만큼 장사가 뭐 잘 되기 때문에 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옮기는 데 있어서는 진짜 그 상인들하고도 충분히 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잘못하다 보면 번개 시장이 2개가 될 수가 있다고. 그다 옮겼는데 그 장사가 안 되면 역 앞에 역세권인데 오히려 작지만 또 장사가 잘 될 수 있거든요. 또 뭐 사유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해갖고 그 상인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그 땅 주인분하고도 그 적극적으로 치열한 고민을 해서 어쨌든 상인들이 잘 살 수 있는 뭐 이전을 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잘 살 수 있는 그 번개 시장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상가도 역시 마찬가지 분양을 할 건지 뭐 임대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분들 상인들한테 제안을 해줘야 된다 생각해요. 분양할 건지 임대를 할 건지 뭐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뭐 교통 위험이 있고 뭐 지금 혼잡하고 좁고 이러기 때문에 무조건 옮겨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확실한 안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 이제 3, 4월 때 되면 이제 기본 계획하고 그 운영 방안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고생 많으신데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페이지 337페이지에 우리 사회적 육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 사업은 이제 사회적 기업에게 우리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올해 국비가 이제 종료가 된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사회적 기업의 어떤 자립 기반을 도모하고 또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본 예산에 12 예산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 주셔가지고 정말 청년들이 일자를 찾아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취업 정착형으로 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 확보에 12 그 예산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39페이지에 소상공인 경영 안전자금 2차 보전에 지금 4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신용 보증 수수료가 50%고 보증 금액의 1.0% 내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신용 보증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추진 실적을 보면 융저 추천은 549개소에 206억 6,400만 원인데 2차 보전도 1,174개소에 7억 3,4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용 보증 수수료 지원은 195개소에 6,300만 원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조금 이용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일반 소상공인들이 신용 보증 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이 지역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소상공인 경영 안전자금 2차 보전은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영과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계 계상해서 예산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매출의 기준이 뭐 소상공인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소상공인 이제 도소매업 같은 경우 7천만 원 한도가 우리가 해주고 그거는 이제 2차 대출 받는 거는 사실상 이제 금융기관에 네. 그걸 상담을 해야 합니다. 이게 보면 이제 자기 대출 받을 수 있는 얼마인지 그걸 받아서 이제 얼마 된다 이러면 그거 받아서 우리가 저희한테 신청하거든요. 융자 받는 게 그 절차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인근 시구는 뭐 저기 매출액의 뭐
뭐 몇 프로 뭐 1억 미만 뭐 최대 3천만 원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까? 그렇게 왔을 때 최대 해주는 게 이제 도소매업은 이제 5천만 원, 이제 뭐 임의용업은 3천만 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한 뭐 매출의 기준이 소상공인 지원 기준도 이제 좀 더 홍보를 해서 예.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이 시기에 이 사업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342페이지에 삼척 번개 시장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번개 시장 이전 부지 지구 단위 계획 결정 연구 영역은 나왔습니까? 지금 도시계획 실수 결정 입안 지금 예고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꽤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그러면 실시 설계 용역과 이전 부지 손실 보상 감정 평가라는 평가 및 보상 협의를 하려면 내년 1년 가량을 또 혹시나 또 이게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저희들 계획이 이제 2월 달 중으로 이제 다 마무리되면은 네. 그 전에 이제 하고 이제 기본 및 실설계를 같이 추진하고 네. 그 동시에 이제 보상 협의도 이제 같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삼척 번개 시장 이전 조성 사업이요. 지금 삼척 역사가 새로 신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또 상인들하고 잘 협력해서요. 새벽을 여는 새로운 전통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하고도 사업 설명회를 가지시고 토지 소유주들하고도 잘 좀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이 그런 부분에서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좀 이게 빠른 추진에 좀 속도감을 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340쪽에 보면은 삼척 사랑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달에 새로 이제 발매 중인 지리형 이제 삼척 사랑 상품권 정책이 좀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신권이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기존 자유형 상품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유효 기간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기존에 이제 갖고 있는 거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진될 때까지 예, 인정을 예, 해주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게 기존 지류형 상품권을 하다가 지금 다시 새로 발매 중인 지류형 삼척사랑 상품권으로 정책이 변경된 이유는 뭐 있습니까? 그 요새는 보니까 저희들이 바꾸려는 게 지류보다는 요새는 카드를 해갖고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급적 정책 자금에서 각종 뭐 수당이나 이렇게 그 카드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은 기존 지류형에 있는데 예. 새로운 지류형으로 바뀐 이유가 새로운 있느냐가 예. 그거는 그전 상품권도 지류형이 보니까 좀 오래됐고 네. 요번에 또 좀 새로운 디자인도 해야 하고 그 대신 저희들이 또 5만 원 상품권은 요번에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5만 원 상품권은 네, 안 예. 하는 걸로. 그럼 1,000원, 만 원 1,000원 상품권은 하고 5천 원, 만 원 그렇게 1,000원, 5,000원, 만 원요. 그쪽으로 사용이 좀 많기 때문에 만 원 쪽으로 네네.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류형 그 상품권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 또 부정 유통 같은 그런 부분들이 발견된 게 있습니까? 삼척사랑 좀 사례가 몇 있어요.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이게 이제 신권은 개인 구매는 불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삼척시의 어떤 뭐 포상금이라든가 수당, 전입, 장려금 이런 데에 이제 나가는 거예요? 예. 개인은 안 되고. 그걸 하면 이제 카드에다 바로 이제 입금시켜주고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농어민 수당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는 지류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저희다 주면은 바로 입력시켜줄 수 있게 그렇게 좀. 그러니까 이제 삼척시와 삼척시 출자 출연 산하 기관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돼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홍옥희입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국비 35억 1,800만 원과 도비 18억 900만 원을 포함한 151억 9,532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58억 3,433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삼척 케이블파크 178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입니다. 관광기획의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로 2억 1,776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동해안 이사부 선양 사업 지원에 9,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부 나리골 감성마을 운영 지원에 1억 원 편성했고 문화생태 탐방로 정비의 시설비 5천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사부길 공원 운영에 1억 5천만 원 편성했으며 하단부 마을 휴양지 관리에 근덕의 제동 휴양지 시설물 정비 외 4건 포함 3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상단에 삼척관광 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에 마케팅에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에 1억 5,2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관광 안내 체계 개선에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55쪽입니다. 상단에 관광 홍보물 제작 발송에 1억 5,070만 원 편성하였고 관광지 광고에 공기관 위탁 사업비 포함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시티투어 운영에 5,880만 원 편성과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에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56쪽입니다. 상단부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국고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폐광지역 통합 브랜드 육성 강원 디자인 진흥원 포함 3개 기관의 위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사진 공모전에 4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관광 마케팅 일반에 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57쪽입니다. 관광자원으로 중간에 관광축제 운영에 8,500만 원 편성하였고 장미축제와 삼척 비치섬 페스티벌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각각 8억 원과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삼척관광 문화재단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하단부에 관광산업 육성에 1억 5,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구 용역비로 대관령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용역 포함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계획 공모형 지역 관광 개발 사업인 삼척 케이블파크 178 조성 사업에 경상 사업비로 국고 지원 사업에 케이블파크 178 홍보 마케팅 사무관리비와 동굴 축제 및 동굴 자연 생태관 전시 콘텐츠 구축 시설비 등 국비 13억 4,700만 원과 도비 6억 7,400만 원을 포함한 2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삼척 케이블파크 178 조성사업 자원사업으로 국고 보조사업 동굴자연생태관 건립사업과 제2동굴지대 시설 환경정비로 국도비 포함 3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동굴자연생태관 건립사업 감리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 연구 용역비 등 2억 5,952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60쪽입니다. 갈람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5,500만 원 편성과 중간에 이사부 독도 기념관 콘텐츠 사업 지원에 2억 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장미공원 운영에 8억 2,64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1쪽 하단에 이사부 사자공원 운영에 3억 7,850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관리에 14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중간에 연구 용역비로 원평 해수욕장의 관리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참여 예산으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에 6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걷는길 활성화 사업 도비 지원에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355페이지입니다. 그 시티 투어에 지금 감액이 지금 됐는데요. 네, 네. 시티 투어를 뭐 축소하고 이러는 건 아니죠?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예. 예.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네. 1억 2,800만 원 편성했다가 네. 도비 지원이 되면서 예, 저희가 예. 올해는 내년에는 사업비를 좀 줄였습니다. 더비 지원이 예, 돼서요? 예. 축소되는 거 아니죠? 네, 네, 아닙니다. 예. 조금 그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예. 확대를 해야 됨에도 예, 불구하고 축소하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사업 명세서 356페이지입니다. 관광 마케팅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뭐 쭉 이렇게 지금 향후 계획을 보니까 지금 뭐 다양하게 이렇게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사계절 그 스포츠 마케팅 사계절 스포츠 도시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데 이 스포츠 그 인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고민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스포츠 부분은 저희가 일단 체육과에서 우선적으로 또 그렇긴 운영을 하는데- 하지만 네, 네. 그분들도 관광객이잖아요. 네, 네. 예. 예. 그 체육과에만 맡기지 말고 네, 네. 예, 우리 관광정책과에서도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우리 삼척시에 이분들이 머무는 것도 삼척시에서 머물지 않고 다른 데 가듯이 네. 관광지도 삼척시가 아닌 인근 다른 데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예, 예. 그런 것도 좀 네. 챙겨 주시기 네,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357페이지입니다. 그 장미 축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지금 우리가 삼척에서 이제 대표적인 어떤 꽃 축제가 있어요. 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 유채하고. 맹방 유채꽃, 네, 그다음에 네. 장미, 네. 그다음에 국화. 예. 그죠? 국화의 예. 전시. 예, 예. 그래서 삼척시가 지금 이 대표적인 어떤 이 세계 꽃 축제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네. 이 활성화되고 있고 굉장히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이제 그 이 장미 축제가 네. 지금 뭐 맹방 유채꽃 그다음에 국화 축제 여기에 비해서 지금 아직까지 열악한 것 같아요. 예, 상황이. 그래서 네, 지금 네. 보니까 과감하게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네. 지금 거기에 걸맞게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부탁을 좀 드리는 건데 여태까지 했던 그런 방식은 이제는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렇지 않고 지금 여태까지 했던 방식대로 하려면 이게 증액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예. 그 장미 축제도 네. 올해 5일을 했는데 예, 예. 내년에는 저희가 한 10일 정도 지금은 예, 예. 그 지휘부에서도 기간을 좀 늘리려고 지금 그렇게 지시가 있었고 네, 네. 그래서 또 그 기간도 좀 늘리고 네, 네. 관광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예. 그분들이 또 뭐 전문 또 경험도 많은 분들이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 다르게 해서 예, 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지역 업체에서 좀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던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네, 네, 하는 방식을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한다는 것이 물론 지역에 있는 상가에 가서 소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참여를 해서 지역 주민이 참여를 해서 하게 되면 그게 똑같은 네, 방식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예, 그런 네. 부분에 대해 하시고 그다음 이제 그 지금 현재 그러니까 유채꽃은 봄, 장미 축제는 여름, 네, 그다음 이제 국화는 가을 뭐 네. 이렇게 꼽을 수 있다면 지금 네. 삼척에 겨울 축제가 지금 마땅한 게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겨울 축제가 사실은 이제 또 날씨도 영향도 있고 그러다 예, 예.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12월 31일 날 네. 카운트다운 행사를 지금 예. 하고 있고 조금 저희가 요거는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꾸준하게 1년 내내 어떤 뭐 축제든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가져가야 되거든요. 관광정책과에서는. 네. 잘 되는 뭐 여름철 같은 거 잘 된 철에만 반짝하고 네. 그러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이 사람들이 진짜 어려울 때 네.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여름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예. 그럼 겨울 축제를 조금 고민을 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357페이지 삼척 비치 선 페스티벌이 지금 뭐 2억 7천 정도 해서 여태 동안 하던 건데 이제 삼척 관광문화재단으로 넘기는 거입니까? 올해는 이제 다른 걸로 지금 그렇게 하시려고. 예. 이사부 실감 이제 콘서트를 했었고 예, 예. 영상을 했었고 예. 요거 이제 내년에는 다시 이제 삼척 비치 선 기존에 페스티벌. 하던 방식대로 하시려고 그런 거죠. 네. 거기서 조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쪽 그 전에 삼척 비치 선 페스티벌에 이제 가보니까 그 음향이라든가 그 무대 시설이라든가 뭐 의자 세팅이나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부분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삼척 케이블파크 178 관련해서 358페이지입니다. 네. 지금 뭐 쭉 해서 올해도 이제 동구리 축제를 해서 이제 고생도 하시고 했었는데 좀 올해 동구리 축제 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좀 보완하시고 네. 또 이거 하실 계획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많이 보완하실 부분이 뭐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보완하실 부분이 있으면 네. 내년도는 꼭 보완을 하셔서 좀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 그 K파크 178 중에서 이제 주민 역량 강화 그 사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대해서 네. 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K파크 178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이분들의 어떤 소득, 지역 주민들의 어떤 소득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네. 이분들이 굉장히 실망도 클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또 민원도 될 것 같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 1단계 사업이 끝나고 예, 저희가 이제 오늘 그 제안 평가를 해서 예. 하게 되면은 내년도 한 1년 정도 해가지고 역량 강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뭐 어떤 그 새로운 뭐 메뉴를 만든다든가 네, 예. 그분들이 어떤 뭐 다른 데 가서 그 견학도 하고 네. 좀 좀- 그 지역 경제가 하여튼 그 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러니까 영양 사업을 할 때, 영양 강화 사업을 할 때 이번에 보니까 동구리 축제에 이제 가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불만이 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뭐 좀 촉박하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지 뭐 행정 절차 이런 꼭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네. 가스 쓰는데 어떻게 전기 쓰는데 있어서 그냥 해달라는 대로 그냥 막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모르고 계시니까 불만이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도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358페이지 과장님. 네. 이게 2021년도에 우리가 이게 동굴지대 KV178 조성 사업이 공모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문체부 공모인데 네. 이게 총 예산을 얼마로 지금 좀 증액을 시키는 것 같은데 얼마가 증액을 시키려 그래요? 저희가 한 실시 설계가 예. 완전히 나왔나요, 과장님? 설계가 아직 다 안 나왔습니다. 다 안 나왔어요. 예. 한 6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됩니다. 60억. 예. 그러면은 여기서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한-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한 3억 원을 갖다가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감리비가 지금 현재 5억인데요. 감리비가 좀 늘어나겠습니다. 감리비도 예. 늘어나고 그러면 한 160억 정도. 160억. 예. 많이 인상이 되네요. 인상되는 이유는 뭐였어요? 처음에 우리가 공모를 할 때 네.
약 한 120억 정도로 네, 네. 이제 추계를 했는데 네.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 주로, 사업이? 주로 이제 그 동굴 자연 생태관 지금 건립 사업에서 좀 많이 늘어납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에도 동물 생태관이 있었는데 예,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저희가 한 60억 정도로 네. 지금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콘텐츠 전시 콘텐츠 부분도 저희가 어느 정도 돈이 좀 투입이 돼야지만 제대로 된 전시관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거기서도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생태관 건립 사업 자체도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예, 돼요. 실제적으로 이제 설계를 해보니까 기존에 그 예상했던 금액보다가 좀 많이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설계가 아직까지 실시 설계가 마무리 안 됐다 이거죠. 1월 20일까지가 준공 기한이 됩니다. 거의 보상 개인 저 보상하는 부분도 있나요? 보상은 없습니다. 없어요? 보상 다 지금 그 땅을 다 샀습니다. 옛날에 구대이 분교를 분교 자리에 다 매입 했습니다. 분교 자리에 네. 동구리 축제 같은 부분도 네. 그거 시작은 목적이랄까 동구리 축제 시작은 어떻게 되었어요? 일단 동구리 축제하고 이 전체 사업 자체가 네, 우리가 이제 그 한성굴이라든가 대금굴 이제 개장하고 나서 지금 네. 한성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년이 다 돼가고 지금 한 27년, 대금굴도 지금 한 20년 정도 돼가다 보니까 이 사실은 이제 동굴 관광에서 사람들이 그 관광의 콘텐츠가 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관광객 이제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동굴 관광을 갖다가 다시 한번 재활성화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시작이 됐고 지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굴이 축제도 물론 이제 거기 일환으로 해가지고 동굴 관광의 어떤 활성화 그 지역의 활성화 뭐 또 더 나가 같이 나가면은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으로 해서 차원으로. 예, 동구리 접근합니다. 축제 예산 얼마 들어가요? 지금 저희가 4억 올해 얼마 들어갔어요? 올해 4억 4,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4억 4천. 300만. 4억 4,300만 원을 투입을 하면서 네. 저는 생각에 과장님 동구리 축제가 조금 이르지 않았나 생각은 해요. 이게 KV178 공모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그 동굴 지대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50억, 160억 원을 투입을 해서 동굴 지대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확해요. 우리 동굴 대이동굴이나 대금굴이나 한성굴이 이게 한성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양에서 최대 석회암 동굴로 아주 콘텐츠로 유명하게 홍보가 되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세계 엑스포를 개최했고 이래서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한 번쯤은 가보자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랬는데 오셔서 보니까 동굴은 동굴지대 동굴 내부라든가 대금굴이나 한성굴은 어느 정도 만족을 할 거예요. 그러나 외적으로 동굴 밖으로 나오셔서 뭔가 먹거리라든가 또 즐길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에서도 관광정책과에서도 KV178 사업에 아마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콘텐츠를 개발할까? 그러한 콘텐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엑스포라든가 석회암 동굴로 최대의 석회암 동굴로 한성굴이었다 이러한 콘텐츠가 있어가지고 홍보가 많이 됐고 앞으로는 방향을 이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관광객들의 관점, 소비자들의 관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관점보다는 소비자나 우리 대금굴 한성굴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관점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일단은 그 동굴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있는 그대로 이제 그분들이 보는데 저희가 항상 이제 한성굴이나 대금굴을 갖다 대이지대를 갖다가 이제 관광을 하면서 네. 뭔가 약간은 좀 부족한 부분, 뭔가 하나가 좀 더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그 저희가 동굴 자연 생태관을 지금 건립을 하니까 네. 이제 이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음. 거기서 이제 그 어떤 전시 콘텐츠라든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더욱 이제 그 동굴 관광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축제도 약 한 4억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축제도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거는 안 될까요? 예, 있습니다. 예. 있는 그렇게 외부의 가수들도 이렇게 막 저 인기 있는 가수들 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네. 대외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외부 가수들이 너무 많고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에 하는 지방의 우리 삼척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하여튼 그 내년에는 네. 이런 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을 갖다가 삼아서 네. 하여튼 그 지역에 있는 네. 그 문화인들을 갖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튼 예,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은 우리 문화예술 단체들도 같이 네, 네. 가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홍보 부스나 아니면은 특산물 부스를 만들어서 네. 지역의 특산물도 판매가 되고 먹거리도 좀 푸짐하게 만들어 가지고 먹거리도 좀 하고 그래야지만은 지역 경제도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연철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미 축제 관련해 갖고 8억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네. 근데 아무튼 그 우리 시에 꽃묘장도 있잖아요. 꽃묘장. 그래서 예,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지금 8억 예산을 들여 갖고 그 장미가 피는 그 기간에는 엄청난 그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사실 유입이 돼 갖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장미 축제는 좀 더 풍요롭고 다채롭게 네. 좀 꽃도 좀 아주 알차게 네. 좀 꾸며서 네. 좀 관광객들이 많이 우리 지역에 와서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네. 최선을 다해서 네. 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관리 휴양지 관리 관련해 갖고 네. 3억 8천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보면 건덕, 제동, 뭐 내평, 월천, 덕분계곡, 함합 이런데 하여튼 이 마을 차원에서 이제 공동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시에서 이제 관에서 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뭐 환경 오염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하수 관리 정비라든지 화장실, 개수대, 샤워실, 뭐 안전요원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관심을 또 갖고 네. 이제 그 좀 깨끗하고 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좀 이미지도 좀 좋게끔 네. 이렇게 이제 해야만 이제 외부에서 올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좀 더 적극적으로 네. 좀 예산이 더 편성을 해갖고 네. 마을 주민들의 소득원이 좀 될 수 있도록 네. 더 이렇게 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편의 시설이 좀 완벽하고 또 계곡과 숲이 어우러진 어떤 이런 곳에 사실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뭐 풀이 났다든지 뭐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이러면은 왔다가 이제 아무리 뭐 와도 관리가 안 되고 이러면은 안 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해서 좀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또 드리고 또 네. 비수기 때 또 뭐 계절마다 계속 이제 활용하지는 않으니까 네. 비수기 때 또 이렇게 좀 관리 감독을 좀 잘해갖고 네. 내연도에 또 쓸 수 있게끔 네. 또 네. 그 관리를 좀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이런 그 시설물 정비와 비롯해 갖고 하여튼 마을 주민들의 소득원이 좀 될 수 있도록 네. 관광정책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좀 신경을 좀 수입사하는 의미에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 읍면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필요한 시설물 올린 예산은 이번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 반영을 했는데 이런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예, 예. 거니까 필요한 대로 하여튼 뭐 추가 필요하면 하여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네. 그 마을 소도군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원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가 관광 정책과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관광을 위해서 섬시 관광 노력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이제 관광과 축제가 상당히 많이 또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관광문화재단에서도 이제 축제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내권에 있는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축제가 많다 보니까 모든 축제가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삼척 해변이라든가 죽소루라든가 아니면 정말 이 외곽 지역에 이렇게 축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안에 내부 영업에 공동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서도 축제를 오히려 좀 안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얘기도 이렇게 그렇지만 해야 되지만 네, 네. 축제가 시내 영업권에 들어와 있는 곳에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내에 있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축제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려움을 많이 또 호소하고요. 아마 시내 영업하시는 분들 보면 폐업해서 매장도 비어 있는 데가 상당히 지금 많아요. 지금 메인 도로에 이게 상당히 폐업해서 가게 빈 공실된 것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축제를 해서 다른 사람들도 불러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관광객 불러들이는 것도 좋지만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도움 줄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심도 깊게 아주 이거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김희창 의원님 먼저 하시고요.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6쪽의 철도 관광 상품에 덧붙여가지고 그 삼척역 개통을 앞두고 네. 삼척 역사 내에 대규모 관광 홍보관 신축을 검토 바랍니다. 예. 저희가 하여튼 그거는 그 제가 코레일하고 협의해서 한번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9쪽에 동굴 자연 생태관 건립 사업에서 전에 그 동굴 신비관에 있던 귀중한 자료들 혹시 좀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 지금 가늠굴 이제 틀어줬던 그 USB 요거는 지금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다른 뭐 전시물 같은 건 없죠? 전시물은 아직까지 저희가 음, 지금 생태 건립관이 이제 건립이 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네, 저희가 네. 확보를 해서 지금 자료가 이제 그대로 있으니까 네. 예, 그거는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뭐 전시를 하든가 예, 그거는 하여튼 고민을 좋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은 자료가 사장되지 않게 좀 해주시고요. 네. 그 바로 밑에 그 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에서 그 지질공원 최종 보고회를 가졌죠. 네, 네. 예. 그러면 국가지질공원을 내년에 인증 접수한다고 하는데 몇 월달에 할 계획입니까? 요거를 일단은 그 내년도에 이제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 용역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예. 꼭 결과가 나오면은 같이 이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지질공원이 인증이 되면은 그 1년 후에 그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접수가 가능하다 하니까 네. 어떤 최종 목표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이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네. 그 국가지질공원 할 때 네. 하여튼 유네스코까지 갈 수 있게 그렇게 잘 좀 네. 해주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하나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초당 호수, 초당 저수지 둘레길 조성하는 건 그 용역은 했습니까? 초당은 저희가 그거는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개발과예요? 예, 우리 관광정책과에서는 초당적인 둘레길 하는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여쭤볼게요. 선창 예병 적책 철거 네. 잔여물 제거 예.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5분 해변 옆에 보면은 예. 선창 해변이라고 그 해변이 하나 있거든요. 예, 예. 거기 이제 기존에 위에 이제 그 절책 철거하고 나가지고 밑에 보면은 무슨 뜻- 콘크리트 알았어. 위치만 확인한다. 네, 네. 건덕 제동 휴양지 시설물 정비 뭐 이거 마을 휴양지들 정비들을 아까 네. 이제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좀 세밀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제동 유원지에 거기 캠핑을 할 수 있게끔 텐트를 칠 수 있게끔 데크를 만들어 놨잖아요. 네, 네. 그럼 그 안에 가운데 보면은 전기가 거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기가 다 데크까지 누군가가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리더선을 가져가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은 전기가 거기까지 들어갔으면은 지중으로 전기선을 넣어서 데크마다 전기를 꼽을 수 있는 걸 만들어준 콘센트 네, 넣을 수 네, 있게끔 그런 네. 시설도 좀 하면은 현대적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네, 예, 그죠? 예. 거기 가서 전기 뭐 그 구이를 해 먹을 수 있는 사람들도 그 꼽으면 될 수 네, 있게끔 네, 네. 그런 그 정도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아쉬운 게 그거더란 얘기예요. 이번에 1억 2천만 원 여기서 이제 신청했는 게 그 오토 캠핑 존 설치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내역 안에. 예. 그럼 아마 그것도 같이 지금 포함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러니까 근덕에서 그건, 보고 예, 그런 신청하는 것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여기 그건 이제 어떻게 그 존을 설치하겠다는 거 지금 이제 바깥에 하는 거고 그 솔바다 안에는 네. 데크를 만들어 놨는 데는 잘 했는데 그거까지도 좀 생각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네.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덕에다 하여튼 예, 그건 좀 요청하겠습니다. 해보시면 예, 될 것 같고요. 네, 네.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캠핑장 만들면은 네, 네. 이제는 최소한 데크 이제 뚜껑이 다 있어가지고 물이 거기에 스며들 이유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 노곡 하마암리 휴양지에 물이 딸려가지고 마읍천에 물이 그렇게 많은 마읍천에 물이 흐르는데 그 캠핑장에는 물이 부족할 때가 있어가지고 네. 관정 시설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 네, 네. 예, 그래서 그 하마읍 이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건설과나 뭐 상수도 사업소가 어디가 해당되는지 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네, 네. 예.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네,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그다음에 관광해설사 활동비가 1억 2천인데 죽서루에 관광해설사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2명 정도 좀 더 늘리면 어떠냐 그런 의견들도 아, 있더라고요. 현재 2명인데 다시 2명을 더 해달라는 예, 조금 말씀입니까? 더 늘려달라 아, 그런 아. 의견들도 있어요. 하여튼 아, 확인해 네, 네. 보시고요. 네, 네. 예. 예. 나중에 나머지는 뭐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리고 장미공원은 이건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식비가 3천만 원 장미 보식비가 3천만 원 써 있어요. 써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식을 해줘야 돼요. 미탁 때 잠겨가지고 네. 썩어가지고 뽑아낸 것들이 그대로 지금 너무 엉성하게 있다면 장미 확 펼쓸 때도 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3천만 원 가지고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에서라도 해서 장미를 촘촘하게 보식을 해줘야 된다.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 내가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장미공원이 5월에서 7월이면 3개월이면 끝이 나는 꼴이에요. 나머지는 지역 우리 시민들이 뭐 아침에 산책을 하는 공원 정도 그런 꼴이란 말이에요. 장미 봄에 벚꽃 필 때는 뚝방길을 걷긴 걸어요. 그럼 공원에 더 하게 하려면은 거기 공간들이 있어요. 더 심어도 장미공원 말고 필요하면 공간을 좀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던 건데 봄 되면은 봄꽃이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장미공원으로 사람이 갈 수 있게끔. 그게 전체 장미공원 때문에 뭐 꽃이 피어서 장미공원 가가지고 가면은 기가 차 빨리 놀러 갑시다 뭐 그게 아니고 저기 가면 그게 있더라도 그래도 가보자 뭐 이런 게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튤립 정원 같은 걸 만든다든가 4월에는 그 전에 구근을 미리 심어 놓으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은 수선화도 4월 되면 피니까 같이 수선화 꽃이 피는 데가 뭐 한 200평이나 100평 정도 있고 그다음에 튤립이 좀 있다든가. 가을에는 국화를 길 따라서 쭉 좀 심으면은 국화꽃이 피어 있다든가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셨으면 네. 좋겠다. 그 말씀 좀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네. 가지만 질의해 드릴게요. 네. 네. 페이지 353페이지요. 네. 네. 잠깐만요. 지금 나리골 감성마을 운영 지원에 500만 원의 예산이 감액된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나리골 감성마을에 갔다 오신 분들이 후기를 쓴 거를 봤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산림과랑 협조를 좀 얻어야 되겠지만 그 핑크 밀리언이 있는데 네. 핑크 밀리언을 갔는데 핑크 밀리언이 다른 꽃보다 네. 상당히 적고 듬성듬성 이렇게 돼 있더라. 네. 그래서 너무 실망했다는 이렇게 후기가 쓴 거를 내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산림과랑 업무 협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네. 네.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리골 감성마을을 운영을 하면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좀 실질적인 주민 소득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특별하게 뭐 지금 관광객들이 네. 자유롭게 와가지고 거기 와서 뭐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렇게 하지 어떤 거기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은 카페라든가 그다음에 뭐 숙박이라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 자체가 지금 안 되니까 지금 현재는 그 소득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그래서 우리 있습니다. 나리골 감성마을은 우리가 처음 그 사업을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방향보다는 조금 침체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물러앉을 수는 없고 네. 한번 이제 지역 주민들이랑 한번 의견 수렴을 통해서요. 네.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뭔지 그래서 좀 벽 넘어 나리골 감성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어떤 좋은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해안마을 관광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네. 다시 한번 네.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좀 그래야 되지 않는 생각에서 제가 짚어보았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한번 잘 해보시고 바람의 하원도 있고 바람의 하원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람의 하원이라든가 핑크 밀리언 같은 거 이런 거는 산림과랑 업무 협조를 해서 네. 좀 그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355페이지 시티 투어 버스 우리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티 투어 버스 운영과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동해선 철도 삼척 포항 구간이 오늘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산 포항을 거쳐서 삼척과 강릉까지 이제 철길이 이어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관광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네. 지금 모든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철도가 개통되면 삼척 지역에는 매원역, 임원역, 원덕역, 삼척역 4개 지역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어떤 계획을 갖고 네, 계시죠? 일단 저희가 그 관광지에다가 저희가 한 그 철도 개통되고 나서 한 2개월 정도 네. 그 삼척 시민 요금으로 하는 할인 프로모션을 갖다가 이제 하는 걸로 이제 관광지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시티 투어 물론 이제 그 삼척역을 경유해서 지금 이제 그 관광지로 갔다 가는 걸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지금 그 열차 시간표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이제 시간표가 나오면 거기 맞춰 가지고 이제 네네네. 1월 1일부터 이제 예, 12월 예, 31일 날 이제 개통을 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서 지금 일단 시티 투어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 안내 그 영상 정보 이제 그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무인 시스템입니다. 요거는 이제 네네. 우선적으로 삼청역에다가 먼저 이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확대를 해서 뭐 임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늘려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단에서 지금 그 삼척 척척 이제 패스라 해가지고 네네. 요 지금 요거 그 관광 상품 만들어 갖고 12월
지금 10일 다음 주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식당하고 카페하고 네, 연계해가지고 네, 하는 관광지하고, 척척 패스 그거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예, 어. 예. 좋아요. 그거 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삼척역 주변 관광지인 우리 국보 죽소를 하고 네, 네. 해상 케이블카라든가 또 레일바이크 등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네. 고민해 보신 적 있는지. 예, 예, 예. 일단은 그분들이 이제 열차를 타고 오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그 이동 수단이 이제 가장 문제입니다. 네네, 네. 네. 그래서 이동 수단은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티 투어하고 관광 택시가 또 네네, 예, 네.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교통과에서 12대를 갖다가 지금 이제 그 하는 걸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올해 10대인데 2대를 확대해가지고 하게 되면 요즘에 또 관광 트렌드가 이분들이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갖다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가 좀 예,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네. 삼척 이제 관광 상품을 계획해서요. 어떤 인센티브를 또 제공하고 네, 네. 또 관광 택시하고 시티 네. 투어 버스 확대 개편을 지금 우리 관광 정책과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열차의 어떤 그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은 네, 네. 빨리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기 동해선 개통에서 포항, 영덕 등 경북 지자체들이 이 관광객 유치에 지금 선점에 나서고 있단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영남권 관광객 방문이 우리 삼척시에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스마트 관광 안내 시스템은 물론이지만 네. 기존 시티 투어 버스 운영 노선에 주요역 경유를 추가해서 네, 운영될 수 있도록 네, 네. 좀 세심하게 좀 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 정책과에서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해서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 삼척시는 삼척과 포항을 잇는 동해선 철도 개통을 통해 가지고요. 차별화된 홍보 전략이라든가 또 주요 관광 거점을 연계한 우리 관광 코스 개발 네. 또 최소한 1박 2일 체류형 관광 개발 코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좀 세밀하게 좀 계획을 세워서 또 우리 1,000만 관광객 유치 목표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아까 장미 축제 있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정말 제가 가서 보면은 장미갈이 피어 있으면은 우리 이강우 의원님 말씀에 거의 공감하는 이유가 너무 듬성듬성 났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예산이 들더라도 네.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보식할 필요가 있지 네, 않겠느냐 네,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했고요. 또 장미 축제와 연계한 우리가 관광 버스를 타고 하면 장미 축제 우리 들어오신 그 입장료 전혀 안 받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관광 버스를 타고 우르르 내렸다 우르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장미 축제와 연계한 지역 관광지 투어 관광 상품 개발도 앞으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네.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 상품 개발에 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동굴 축제 우리 의원들께서 다 짚으셨지만 좀 이렇게 문제점을 좀 보완해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접근성이 이제 떨어진 곳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난번에는 너무 추웠잖아요. 네, 네. 그리고 춥고 밤이고 네. 이러다 밤은 보니까 아닙니다. 아니 너무 춥고 네, 네. 또 사람들이 거기서 참여하던 밤이 되잖아요. 네 저녁 몇 시에 했어요? 4시에 끝냈습니다. 4시에 또 끝냈어요? 네, 네, 예. 4시에 끝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4억 4,300만 원이 들어있는데 처음 의도 이런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돼서 내년에는 정말 지역 주민들한테도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예, 잠시 저희들 의원들이 현재 3명이 있을 때는 회의가 네네. 진행이 안 되고 정회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 3명 가능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